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3.5%에서 0.25%포인트 내렸는데요. 높은 금리와 물가에 억눌린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 네, 이승은입니다. 네, 이번에 내릴지 관심이 쏠렸었는데 결국 인하했네요.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5%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이어진 13차례 최장 동결 행진을 마치고 3년 2개월 만에 통화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의 발표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면서 실질금리 측면의 통화 긴축 정도가 강화되고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금리 인하를 통해 긴축 정도를 완화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반면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가운데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추가적인 조치들을 시행할 것임을 밝혔고, 또 미 연준이 정책 기조를 전환하면서 외환 부분의 부담도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고 그 영향과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네, 이처럼 금리 인하 배경에는 물가와 가계부채 증가폭 둔화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6%로 3년 6개월 만에 최저였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 가계대출 규모는 730조 9천억 원대로 한 달 전보다 5조 6천억 원 느는 데 그쳐서 증가폭이 한 달 전보다 4조 정도 줄었습니다. 10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 증가폭도 0.1%로 나타나면서 4주째 상승률이 주춤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금리 인하가 시작돼 미국과의 금리 차가 1.5%포인트로 줄어들면서 환율 상승이나 외국인 자금 유출 걱정도 덜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금리와 고물가에 억눌린 내수 경기를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지난 2분기 민간 소비가 0.2% 줄었고 설비 투자가 1.2%, 건설 투자도 1.7%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1분기보다 0.2% 줄었습니다. 금리 인하 실기론까지 불거지며 금리 인하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강도 높은 규제로 둔화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살아날 우려가 있어서 파급 효과와 대책에 관심이 쏠립니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하폭만큼만 떨어지더라도 가계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연간 3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떨어지면 1년 뒤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0.43%포인트 높아지고 서울 상승폭은 0.83%포인트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